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현주소와 함께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뜨거운 감자,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또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방의회 선거구제 개편. 일단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짚어주시죠. 우선 광역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총수가 의원 그 정수가 지역구 의원 숫자만 663명입니다. 여기에다가 비례대표 의원이 그 지역별로 10%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를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치구마다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 그 선거구별로 뭐 갑, 을 또는 뭐 병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 한 명 뽑는 선거구당 그 두 개의 선거구, 그러니까 광역의원 같은 경우 그 두 배수로 이제 뽑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이제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선거구제입니다.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대개 2명 뽑죠? 예, 대부분이 2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명 선거구까지는 있는데 4명 선거구는 지금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상태여서 중선거구제인데 이 기초의원 그 정수는 2,898명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선거구 획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서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원래는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12월 13일에 끝나야 될 획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거대 정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 헌정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선거구 획정 문제만 논의를 하다가 지금은 개헌 문제까지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섞여버려가지고 이 지방선거 전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인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달 중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좀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이제 승자 독식의 문제라든가 지역주의 폐해가 나타난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사표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시군에서 2명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한 명씩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이제 공직자선거법에 따라서 그 국회 법률안에 따라서 뽑도록 돼 있고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시별로 지금 어떻게 이 그 선거구를 획정하면 좋을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별도로 꾸려가지고 지금 이제 의원들을 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할지 3인 선거구로 할지 4인 선거구로 할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거기가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한 이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쳐요. 근데 이전에는 한 선거구에서 한 2명만 뽑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뽑힐 확률이 높은 것, 그 정당별로 말씀드리면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우선해서 뽑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2등, 지지율 1, 2등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4인 선거구를 만들게 되면은 선거구를 통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4개 선거구를 만들어놨던 거를 한 2개 정도씩 이렇게 크게 통합을 해야지 거기 한 선거구에서 4명 정도를 2배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우리 정당 말고 다른 정당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높다.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러니까 거대 양당에서 지금 미적미적하고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고 소수 정당이 뽑히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관계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게 서로가 합의가 잘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선거구 확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일단 날림으로 획정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문제가 뭐 선거를 제대로
그 후보자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원래 지난번에 그 여야 합의가 국회에서 지난 7일까지는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 공언을 했었는데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발이 되고 지금 뭐 언제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여러 가지 유동적인 이제 상황인데요. 일정이 상당히 지금 촉박합니다. 당장 다음 달 2일이 광역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 벌써 그렇네요. 네, 그거를 그래서 차질 없이 그게 돼야 지금 뭐 선거운동도 하고 또 유권자들은 도대체 이제 누가 나오는지 그거 이제 아는 시간도 갖고 이럴 텐데 만약 이 선거구 획정 작업 마무리가 계속 늦어지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작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는 그 다음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 4월 1일부터 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금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구 획정 작업 때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이 지방의회 선거할 때도 4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 제 날짜에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는 이 정해진 예비 후보 등록일이 한 6일인가 그 정도까지 지연이 돼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빚어져가지고 이게 참 고질적인 좀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이해관계, 이 셈법 이게 서로 충돌을 빚으니까 이게 좀 결론이 나지를 못하고 나는 거죠. 각 지방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방의원으로 이제 그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전부 이제 그동안에 지역구를 닦는 작업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어느 선거구에 몇 명을 뽑을지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시끄러운 상황인데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평론가님. 일단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이 그 광역의원 정수인데요.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지역구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의원 정수가 조정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의원 자체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사실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2004년이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표성을 정할 때 2대1로 해야 된다. 맞아요. 뭐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를 조정하게 됐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지역 뭐 시군들이 군 단위에서는 막 지역구가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광역의원 정수도 같이 지금 조정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표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곳은 광역의원을 더 줘야 되는 거고 인구가 줄어든 곳은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의원 정수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앞서 잠깐 설명을 쉽게 해주셨는데요. 국회의원 수, 그다음에 시군 자치 행정구별로 또 한 명씩 부여하고 거기에서 2배 정수를 일단 기본 정수로 줘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 또 다시 지역 상황이 만약에 교통편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서 14% 정도를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력을 어디까지 지금 적용할 거냐. 인구 비례를 맞추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맞췄을 때 어느 정도까지 광역의원 숫자를 늘려주고 또 줄일 거냐. 이게 이제 최대 쟁점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은 광역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인구가 211만 명인 충남 같은 경우에는 40명이에요. 광역의원 수가. 근데 전남은 인구가 189만 명인데 56명이에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2대1 비율로 조정한다거나 3대1 비율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만들어서 조정해버리면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원이 줄어들어야 되고 충남은 광역의원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을 어디까지 더 주고 어디까지 덜 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행안부가 안을 제시를 2안 3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줄어드는 인원을 막으려고 하고 기본 원칙은 있고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평론가님 지금 지방의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기권이라든가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를 늘리는 이런 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랬다간 또 국민들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왜 뭐 제대로 일을 갖다 하지도 않고 보면은 맨날 뭐 일 터지면 해외 연수나 나가는 이런 의원들 왜 우리가 대줘야 되냐 세금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진짜 인구 편차에 따라 조정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역의원 정수 증원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자릿대 숫자,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10몇 명 정도, 아마 그 정도에는 서로 좀 접점이 좀 찾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은 증원을 하더라도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증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또 서로 이해관계 이제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그 지역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 광역의원 증원도 맞춰서 하자. 그러면 대략 한 7석 정도, 그 정도 예상이 이제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신설이 되거나 국회의원 선거구로 기준으로 보면은 신설이 되거나 분구된 그런 선거구 같은 경우가 대체로 민주당이 이제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는 선거구일수록 좀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수도권 지역이 또 많게 되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쪽은 수도권이 드는 게 자신들은 이제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대략 뭐 증원은 하기는 하되 이 어디서 증원할 건지 이게 지금 타협이 되질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정수와 이제 획정 문제가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원래 대통령도 그렇고 이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다 약속했던 게 이 지금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을 하겠다. 이 부분은 다 그 서로의 퍼센테이지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게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은 사표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당이 자신들이 그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득표율은 이만큼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 나왔다고 이제 치죠.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 뭐 의석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의석만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오는 특히 3당, 4당, 5당 이런 당들은 그럴 가능성들이 이제 농후하죠. 그렇게 되니까는 득표율만큼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내면은 그 부족한 만큼 이 비례대표를 당선자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동을 시켜주자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인데 그러려면 일단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야 되죠. 그렇게 이런 게 거죠. 되려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의석수는 뭐 늘어나는 게 뭐 불가피해지는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거를 지금 앞장서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 뜯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정의당 얘기로는 뭐 우리 한 5%는 나온다. 여론조사하면은. 그런데 지금 의석수는 그거에 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특히 지금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답을 안 주니까 아주 그 민주당을 신랄하게 또 비판하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 이런 걸 또 강도 높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쟁점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픽으로 보면서 자 어떤 부분을 그 각 당들이 그 주장하고 있고 또 반대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평론가님. 저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라든가 또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단체장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에 다 그냥 입장이 중간이에요. 유보. 근데 자유한국당은 전부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 정의당은 전부 찬성하고 있고 바른정당이 다 유보. 이런 형태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자, 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세모라는 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모 표시를 한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바른정당도 사실은 좀 세모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지금 기초의원 이제 광역의원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자체장 지방행정을 견제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갈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초의원이나 아니면은 광역의원들을 누구 어느 정당이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총선에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이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를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사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현재 구도를 깨는 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약간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데요? 지금 거의 43% 정도가 거의 유지되면서 나오고 있는데도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은 이 중대 선거구제 형태로 기초의회가 바뀌어줘야 하는 거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그러면은 소수 정당이 진입하는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올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잘게 쪼개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뭐 그걸 오히려 더 정확하게 속내를 다 드러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정의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이제 선거 때도 정당 득표율에서 국민의당이 오히려 더 앞서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진입할 그 여지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각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출마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민의당의 경우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진입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표대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물론이고 그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이런 것들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 서울시 의회로 와도 그렇고 이 문제입니다. 기초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선거구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 놓고 보면은 4인 선거구는 없어요. 지금 69.8% 그러니까 전체 선거구가 159곳인데 그 가운데 111곳 그러니까 거의 뭐 70%가량 되는데 다 2명만 뽑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3명 뽑는 선거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4까지 뭐 가능한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4년 전에 선거구 획정할 때 사실은 4인 선거구제로 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쪼개버린 거예요. 2명 이렇게 이제 뽑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대 양당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금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월 초에 결론을 내려고 그랬는데 못 냈어요, 결국은. 국회에서도 최종 타결이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거대 양당이 반대를 하니까 그 잠정안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그 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은 이 조례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서울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놔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를 않은 상태죠. 지금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 비율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요. 지금 이제 심상정 의원이 그 지금 개정안을 제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은 그 지역구하고 비례를 2대1로 맞추자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역구가 29석이고 비례대표가 7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례대표를 1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30석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조정을 하자. 늘리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정당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한 10개 선거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2인 선거구를 다 갖고 있었다고 치면은 그냥 각 선거구마다 한 명씩 다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2대1로 조정하면 줄어들겠죠. 지역구 의석수가 기본적으로 가져나갈 의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한 정당 그 지지율이 한 40%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40%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지역구에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을 40%밖에 못 갖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군소정당이라든가 뭐 무소속이든 정치 신인들이 들어갈 그
정계 진출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지지만 예. 기존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정당 의석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역의 그 의회로 가면 갈수록 승자 독식의 구조가 더욱더 극심하게. 그래서 그야말로 그 지방의회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일당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막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데, 실제로 서울 2014년 지방선거를 놓고 서울을 한번 따져봤더니 전체 구의원이 419명인데 이 중에서 거대 양당이 415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4석 빼고는 다 거대 정당 소속이었다는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겠죠? 예, 그렇죠. 예, 선거구제 문제 때문인 거죠. 예.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99%가 1당하고 2당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9%?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명만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됐었거든요. 예. 무소속 3명하고 그리고 또 그 노동당에서 이제 1명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대 그 양당의 이 독식 현상, 이게 지금 선거구제 여기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를 이제 낳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양당 독식 체제가 되면은 일단 그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의회의 그 취지라는 게 좀 더 그 생활과 밀착된 그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또 좀 새로운 정치 세력도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그거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정당들하고, 그리고 역시 그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정당들 간의 어떤 이해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일단 35개의 4인 선거구를 신설하는 잠정안을 마련을 했잖아요. 네. 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좀 개혁적인 방식이다. 좀 굉장히 진보적인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지방자치제를 만들고 지방정부를 만든 것은 중앙정부와 독립된 별도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치를 하라고, 행정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양당이 전부 다 그 지방의회를 장악을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그냥 중앙정치의 닮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각 정당에서 결정하는 게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독특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싫어 이렇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의 볼모가 돼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행정은 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정당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철이 되는 방식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여러 정치 신인들이 들어가고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들어가서 행정을 좀 견제하고 바꾸는 원래 본래의 어떤 지방자치 그 성격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에는. 이게 조례로 그 시 안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짧게. 지금 너무 시간이 급박합니다.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불가능할 것 될 것 같아요. 서울이 만약에 바뀌어주면 전국이 다 같이 바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유 박사님 어떻게? 참 아쉬워요. 저도 이게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서울시 잠정안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4인 선거구제 35개를 신설한다는 거고 지금 전혀 없던 거를 그만큼 만든다는 거고, 그리고 또 2인 선거구 지금 111개인데 이거를 36개로 이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얘기했던 중선거구제가 정말 제대로 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의미부여가 이제 가능한 건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참 3당, 4당, 5당 또 무소속들은 욕을 하는데 1당, 2당은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 벽을 넘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먼저 앞서서 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바뀌어요. 어떻게 그러면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겠다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본안을 제시했잖아요. 예. 그 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개헌도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지금 그렇죠.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내놓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체면 불구하고 명분 여론 신경 안 쓰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데 명분이나 여론 이런 거 의식해서 아까 그 세모표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 세모 그냥 띄고 좀 선명하게 분명하게 좀 긴 정치 발전 이거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좀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방의회 그 선거구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창선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